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김태현 기자도 좀 소개해 줬는데요. 네.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상황이 되면 대통령 긴급 체포, 영장 체포 시도하겠다 뭐 이런 발언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실제로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까?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네. 지금 그 국수본이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서서 5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일몰이 다 돼가니까 못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려면은 네. 한남동 뭐 관제 칩거 중이니까 가야 되는데 경호 부대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쉽지가 않을 문제고 아마 네. 의지를 드러낸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루 빨리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들이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네. 아니면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분리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상징적인 발언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어제 밤과 오늘 사이에 들어온 뭐 증언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계엄 네. 당시 계엄군에 소속됐던 증언들. 네네. 어제 저희가 뉴스가 끝날 때쯤 뭐 전해졌는데 네. 곽종근 지금은 전 특정사령관인데 양심 선언이 있었어요.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무엇인지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 계엄 당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요. 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그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직접 증언이 나온 건데 의미가 좀 크지 않나요? 어제 방송 중에서도 이런 네. 증언이 있다. 곧 뭐 아마 국방위에서 공개될 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어제 그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밝힌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 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곽 전 사령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네. 사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한 겁니다. 그러네요. 국회 문을 부수고 특수부대가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저항하고 네. 얼마나 소동이 크게 났겠습니까? 그렇죠. 다행히 특전사령부 장병들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탄핵 시 발생 가능한 상황.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탄핵 과정은 정치적 네.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이게 지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네, 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자신이 들었다는 내용과 일치하기도 해요. 네, 사실 일치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얘기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내란을 시도했다,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해서 뭔가 뒤집어 보겠다 이런 걸 작심했다는 걸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네네. 친위 쿠데타가 내란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평온하게 방송도 하고 집회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네. 정말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 여기서 딱 하나 걸리는 게 네.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땐가요? 단순히 민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 네. 겁만 주려고 했다는 말과도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윤 대통령 뭐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명하는 걸 보면은. 네네. 예. 그리고 잠깐 또 뉴스에서 앞서 우리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네. 뭐 긴급 체포돼서 어제 밤에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네. 11시 52분쯤 구치소에서 극단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오늘 법사위에서 밝혀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안 그래도 그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네. 11시 52분쯤이면은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입니다. 네. 그리고 저 피의자 구인 시설이라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가면은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네. 그 장소에 대기 중에 화장실에 가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를 교도관이 미리 발견해서 네. 빨리 빨리 조치를 했고 네. 그래서 아무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보호실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래서 보호실에서 재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도 잘 하고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여기 시설에서는 수인복을 입는 게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이야기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네. 어쨌든 헌법 질서를 유린하려고 했다는 그 직접 증언이 또 나왔는데 네, 방첩사 김대우 수사단장이 여인영 사령관이 체포와 구금 시설 관련 지시를 직접 했다. 네. 뭐 수방사 벙커에 정치인 구금 가능 시설이 있는지 확인했다. 근처에 뭐 응급차도 뭐 대기시켰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이 비상계엄이 성공을 해서 의원들을 끌어냈으면은 뭐 어디 가서 고문이라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실제 어제 참 국방이 해난질에서 나온 증언인데 저도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이 밝힌 건데요. 네.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자신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실토를 했는데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그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고 네. 정치인 14명 명단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법사위원장, 이하경 국회 부의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조혜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제 권순일 전 네. 대법관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네네. 여인영 사령관이 구금 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김대우 수사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 수방사 B1 벙커 안에 있는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고 네. 여 사령관이 그 아래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라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 B1 벙커는 육군 수방사 관할지 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현재 내부에서 전국 안정 TF가 설치가 됐고 이양수 단장이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 두 가지 안을 어제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180일 걸리는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르다는 건데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좀 한가해 보이죠. 사실 내란의 우두머리한테 국군 통수권을 맡긴 채 몇 달이라도 그냥 두자는 게 그렇게 상식적인가요? 한시라도 빨리 분리 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2의 계엄 선포는 없다고 주장합니다마는 첫 번째 계엄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직무집행 정지를 시키는 일이고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지금 뭐 그 공수처가 됐건 빨리 구속해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한동훈 대표 네. 그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입장에는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질서 있는 퇴진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스스로 하겠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걸 밝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근데 누가 그걸 장담하고 합니까? 네. 윤 대통령이 당의 모든 걸 이임하겠다 그러고 인사권 행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지금 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없이 탄핵을 차라리 받겠다, 네. 심판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이 조기 퇴진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세웠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직무집행정지에 빨리 나설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사실 뭐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번 주 토요일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네. 뭐 결과는 아직 알지 뭐
모르겠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될 텐데 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3명은 공석인데 이게 심판이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단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목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네. 임명을 기다리느냐 먼저 심리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네.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재판관들도 같은 의견이다는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돼서 국회에 접수될 경우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재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대신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한 건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은 기각이 되는. 그렇죠. 기각되죠. 6명 되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 거니까 네. 법조인들이 보수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내란의 우두머리를 탄핵을 기각시킬 비상식적인 재판관이 있을까요? 또 저희 기대와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회에서 네. 네. 공석적인 국회 추천목 그 네. 후보를 추천했는데 3명 추천했는데 네. 임명은 반드시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헌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권한 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국무총리가 하든 국무총리 요구시는 아래 뭐 순서대로 국무위원 순서대로 내려가게 되는데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업무만 하지만 국회목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권한대행이 임명하거나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국회 추천과 최종 임명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지금 3명 후보를 추천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오는 23일을 전후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러면 오는 30일쯤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야는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계선 지금 서울 서부지법원장 네.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마은혁 부장판사를 추천을 했고요. 네네. 여당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제에 이어 이 질문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추가로 네. 네. 현재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죠. 예. 우두머리. 예. 네. 수괴와 우두머리 다 법률 용어죠? 법률에 있는 용어잖아요. 원래는 내란 수괴였는데요. 네네. 이걸 2022년인가 20년인가 저 법을 바꾸면서 내란 우두머리를 우리말로 바꿨어요. 네. 근데 아직 군 형법에서는 반란 수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그래서 수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 군 통수권 계속 네.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정말 좀 기가 막힌 문제인 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고 따라서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금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기자들이 질문에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방부 차관이 그 질문에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이 됐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연일 윤석열의 긴급 체포를 주문하거나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은 수사기관들은 절차상 탄핵 소추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곧바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곽정권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 증언들은 정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미 그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했다는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뭘 더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나서긴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이제 구속 수감했으니까 네. 다음 차례는 윤 대통령이 될 걸로 봅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소환을 먼저 하지 않겠냐. 소환에 불응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하지 않겠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급하다는 게 지금 국민들 여론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저 국회 국민의힘 당사 앞에 시위 현장을 가봤거든요. 네. 시위 현장 모습 잠시 지금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네. 그 상황이 좀 어땠어요? 시위원장 앞에서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집회를 하고요. 국민의 당사까지 행진을 하는 겁니다. 뭐 한 수천 명이 돼 보였는데 평화로운 집회이긴 합니다만은 네. 국민의힘 당에서 내란의 힘 뭐 이런 뭐 구호를 외치면서 예. 그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